네, 2부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리책을 보면은요, 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몇 미터, 몇 그램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물을 가득 부어라. 또는, 잠길 정도로 부어라. 또는 자작하게 졸여라.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 알아듣기도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정말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것이 무슨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모르겠죠. 그래서 어떤 뜻인가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감자를 삶거나 뭐 할 때 가득 부어라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어, 재료가 물에 잠겨서 떠오르지 않을 정도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수를 삶거나 뭐 이렇게 할 때 가득 국수가 물에 잠겨야 되죠. 그런 정도의 양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잠길 정 이렇게 잠길 정도로 부어라는 표면이 국물 밖으로 나올까 말까 할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야채를 데치거나 찌개를 끓일 때 물이 재료 위로 찰랑찰랑하게 잡는 법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찌개 끓일 때 우리 건더기가 이렇게 살짝 잠길 정도의 양으로 물을 붓잖아요. 물을 많이 넣고 끓이면 이거는 뭐예요? 국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잠길 정도의 양을 할 때는 재료가 이렇게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의 양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자작하게 한다 하면은 생선을 자작하게 조절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국물이 재료 표면 위로 올라올 듯 말 듯 깔리기만 하는 정도의 양으로 재료에 간이 배게 하는 조림을 할 때 적당한 말이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재료에 국물이 이렇게 바닥에 있을 정도로 우리가 자작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림 같은 거 말 때는 어때요? 국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양을 잘 졸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자작하게 졸인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재료가 반 정도 잠길 정도의 양 올라올 듯 말 듯하게 해가지고 좀 간이 짭짤한 그런 조림을 할때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작하게 졸여라 하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국물이 많이 없어지고 국물을 적게 그 어떤 요리를 만들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식 표현에서 가득 부어라는 어떤 뜻이에요? 재료가 위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위로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재료가 있다면은요. 이게 감자라고 치면은 가득 부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정도의 물량을 이렇게 부어주는 거고요. 잠길 정도는 이렇게 이 정도 이 정도 잠길랑 말랑 채소가 보일랑 말랑 할 정도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이제 잠길 정도의 물량이고요. 자작하게 하라 정도면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올라올 듯 말 듯 해서 이제 밑으로 우리가 잠길 정도보다는 더 아래 정도의 양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조림을 할 때 자작하게 졸여라 하면은 아주 양이 국물 양이 적게 하는 정도죠. 이렇게 조림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양념 맛이 그 재료에 이게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 할 때 이렇게 자작하게 할 때가 많죠. 잘못하면은요 이거 태우기 쉬워요. 그래서 이 조림을 하거나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자작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으면서 국물을 재료에다 이렇게 떠 부어서 그 양념 맛이 재료에 배도록 하면은 훨씬 맛있게 되죠. 우리 생선을 자작하게 졸여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국물을 이렇게 생선에다 끼얹어 가면서 하게 되면 훨씬 더 조림이 맛있게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만 양념에 대해서 했고요.
그 양념을 고르는 법에 대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양념을 고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파, 그 다음에 마늘, 고춧가루, 생강, 뭐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파도 계절에 따라서 좀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에 굵고 단단하면서 흰 부분이 많은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이 단맛이 나고요. 또 잎이 누렇게 시들었거나 잘랐을 때 속이 비어 있는 것, 미끈한 진이 나오는 것은 오래된 것이고, 뿌리가 길고 숱이 많은 것이 맛있다. 예, 여러분들 왜 흰파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파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파의 대공이 굵고 그 다음에 하얗고 뿌리가 많은 거, 이런 거 정말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파가 맛있으면은 파를 듬뿍 넣고 우리가 육개장을 끓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 흰 부분은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쪽파라는 거랑은 다르죠. 쪽파는 잎을 먹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걸 다져서 양념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은요, 아주 단단하고 야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사실은 마늘을 다 꺼진 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진짜 마늘도 못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늘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탁탁 알이 도드라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단단하고요. 예, 습기가 없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까게 되면 이제 하얀 우리가 마늘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마늘을 이제 까서 물에 오랫동안 담가서 까게 되면은요, 그 마늘의 고유의 맛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마늘을 금방 까서 요리를 할 때와 그 다음에 까놓은 마늘을 사용할 때 마늘 양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말 생선 요리를 하거나 냄새나는 요리를 할 때는 마늘을 금방 까가지고 껍질을 까서 넣으면 훨씬 더 맛이 좋은 그런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춧가루요. 네, 우리가 먹는 고춧가루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고춧가루가 굉장히 값이 비쌉니다. 예, 뭐 계절에 따라서 그 해 농사에 따라서 고춧가루 값이 달라지는데요. 굵은 고춧가루가 있고 중간 고춧가루가 있고 아주 고운 고춧가루가 있어요. 또 이제 그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수입 고춧가루가 있죠. 중국산이 있는데 중국산은 가격이 많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김치 담을 때 공장에서 나오는 김치들은 대부분 수입산 고춧가루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맛이 좀 다르죠. 우리나라 고추는 새끈 붉으면서 그 다음에 매콤한 맛도 나면서 단맛이 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고춧가루는 굉장히 맛있어요. 멕시코에서 나는 고추 있잖아요. 아주 칠리, 조그만 고추 같은 거는 매운맛만 있지 달짝지근한 맛이 없거든요. 일본에도 고추가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매운맛만 있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달짝지근한 맛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는 이유 중에 하나, 매우면서도 맛있다 하는 거는 이 고추가 맛있게 농사되기 때문에 이런 맛있는 매운맛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불닭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말 매운 요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칠리 소스 같은 거 또는 캡사이신 소스를 사용하더라고요.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매운맛 성분인데요. 이렇게 매운맛 나는 요리를 할 때 보다 더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 이런 소스가 따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매운맛이 강해서요. 먹으면 아주 머리가 찔리는 그런 매운맛이 납니다. 예, 오히려 매운맛은 혀를 마비시키고 위장이 아프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매운맛은 통각이라고도 불러요. 맛이라고도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매운맛이 있잖아요, 특유의. 예, 그래서 이렇게 고춧가루가 있고요. 생강도 매운맛은 나는데 특유의 향기가 있죠. 그래서 이 생강도 보게 되면은 수잎은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그다음에 저 재래종은요 사이즈가 작아요. 아주 껍데기를 벗기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작은데, 매운맛으로 치면 아주 요 작은 거지만 재래종이 매운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생강은 우리가 요리를 사용할 때 껍데기를 다 벗겨서 이거를 곱게 다지든지 아니면 즙을 짜서 요리에 사용하고 있고요. 생강은 이렇게 냄새를 제거하는 효과도 있지만 지방의 산패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렉과 뭐 이런 거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조청에 생강즙을 꼭 넣었습니다. 이 이유는 그 재료를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산패를 방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어서 생강을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후추를 보게 되면 매운맛 나는데요. 정말 이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 아, 그 해외 정복을 나갈 정도로 했는데요. 유럽에서 고기를 먹다 보니까 고기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고기의 누린내가 좀 사람들이 먹기에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 후추를 찾아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이제 후추를 구했는데요. 이 후추는 그 아주 특유의 매운맛과 향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예, 우리가 흔히 보는 검은 후추는 후추가 열매를 맺어서 익은 걸 가지고 빻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흰 후추가 있어요. 흰 후추는 검은 후추의 껍데기를 한번 벗긴 거예요. 그래서 생선 요리할 때, 뭐 찌개를 끓일 때 많이 사용하는데, 매운맛이라든가 향은 이 껍데기가 있는 검은 후추보다 약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흰 후추를 또 요리의 색이라든가 이거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생선전을 부칠 때 반드시 흰후추를 뿌려가지고 생선전을 밀가루 계란 입혀서 생선전을 부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후추까지 이런 천연 양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재료를 사고 어떤 양념을 쓸 것이고 그거를 요리를 할 때 어떻게 계량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기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오늘 배운 한 컵은 얼마라고요? 200ml를 얘기를 하고요. 한 큰술은 15cc, 15g을 얘기를 하고요. 한 작은 술은 5ml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컵이 되려고 하면 큰술로 하면 16큰술이 되겠고요. 네, 작은 술로 하면은 작은 술은 3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량을 할 때 한 큰술은 몇 작은 술이다? 3 작은 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게를 달거나 할 때는 저울을 이용해서 무게를 달고 부피를 측정을 할 때는 액체를 측정할 때는 그 계량컵을 사용하고 양이 적은 양을 할 때는 그 계량 스푼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없거나 모를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는 방법이 우리가 눈대중이라는 거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그려야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계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란 하나가 50g이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고기가 몇 g인지 모르겠다 할 때는 계란 하나로 했을 때 몇 개에 해당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측정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란 하나 크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계란 하나는 50g이기 때문에 이 50g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과일의 크기도 크기 그 무게를 모르는 과일의 크기도 비교해 가지고 내가 몇 g인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또 한 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손으로 한 줌. 또 이것도 역시 사람에 따라서 손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한 줌으로 한다 할 때는 손으로 가득 잡힌다 할 때는 100g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시금치나 콩나물 이렇게 손으로 한 줌 그저 이렇게 얘기하죠. 이럴 때는 이제 100g을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량 스푼 가지고도 안 될 때 우리는 한 꼬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금을 약간 두 개의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잡히는 정도 이거를 한 꼬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거는 정말 작은 술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꼬집 넣는다 뭐 할 때 이럴 때는 아주 소금을 약간 넣긴 넣어야 되겠는데 계량 스푼으로 계량하기가 어려울 때는 한 꼬집을 넣는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들을 잘 알아두셨다가 요리책을 보실 때에 정확하게 요리를 하시려면 계량기구를 사용하시고 그 레시피의 말을 잘 알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요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계량에 대해서 5주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